네, 이제는 음악교육 이론가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고든까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다이 가장 공부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국민음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갖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음악적인 교양을 길러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국민음악적인 형태에서 민요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문화적 정체성 얘기와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음악을 모국어를 배우듯이 습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보력도 나중에는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크게 교육 방법으로 리듬 지도와 음계 지도와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리듬 지도에 대한 리듬 기호, 음가에 해당되는 것, 타, 티, 타라고 하는 것, 티리, 티리에 해당되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음계 지도는 오음음계 계열화도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 음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손기호. 그 사다리 음계를 계단 음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가 되는 형태의 개념으로 무슨도법, 이동도법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코다이 얘기를 좀 정리를 했고, 달크로즈 얘기로 갑니다. 달크로즈 얘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봐주셔야 돼요.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뭘 두고 있느냐? 리듬이라고 들고 있다. 그 리듬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악기는 바로 뭐냐? 사람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체를 이용해서 리듬을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리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길이를 따지다 보니까 뭐부터 나와요? 박부터 나와요. 그래서 크로시스, 메타크로시스, 아나크로시스. 크로시스는 4분의 3박자에서 첫 번째 박, 메타크로시스는 두 번째 박, 아나크로시스는 세 번째 박을 말한다. 리듬은 조화성을 따집니다. 조화성을 따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듬이, 그러나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리듬과 어리듬이. 아리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박이 불분명해서 음악과 흐름이 없는 리듬, 어리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박은 진행되지만 단조롭고 기계적인 리듬. 그렇지만 유리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면서도 공간 속에서 다양한 박의 흐름을 갖고 있는 형태의 리듬,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육법을 뭐라고 봐요? 유리드믹스.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이 리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따지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바꾸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리듬을 찾아가는 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얘기로 솔페이지.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개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거, 청음을 걸러나가기 위한 거다. 코다이와 달리 이동도법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정도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유리드믹스와 연관지어서 멜로디의 움직임을 신체 동작과 연결지어서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 뭐였어요? 즉흥 연주.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음악적 요소들에 비춰서 악기나 신체 목소리로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상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르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게 되면, 오르프에 있어서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시작. 음악, 언어, 동작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에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말하기, 동작, 노래 부르기, 그리고 오르프, 악기 연주, 그 다음에 감상까지. 그래서 이 오르프의 내용이 꼭 오르프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음악 교육에 그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의 활동을 해나갈 때 지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모방, 두 번째는 탐색. 특히 매체를 보고 변형해서 자유롭게 연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원천적으로 느껴졌던 어떤 매체나 아니면 노래 부르기 과정과 같은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의 즉흥적인 연주 과정으로 보고 조금씩 악센트나 역동성이나 음색이나
템포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서 어떤가를 알아보는 과정이 바로 탐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모방의 형태는 세 가지의 모방의 형태가 있어요. 동시모방, 기억모방, 중복모방. 동시모방은 그대로 교사의 동작, 노래를 바로 따라하는 거. 한 템포, 그러니까 하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따라서 하는 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앞에 거를 보고 연이어서 따라서 하도록 하는 거, 중복모방까지. 그래서 동시모방, 기억모방, 중복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 동시대점이냐, 끝나고 기억했다가 메아리처럼 하는 거냐, 그건 기억모방.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면서 다음 패턴을 갈 때 앞 패턴을 따라서 해나가게 되는 중복모방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르프 얘기에서 이렇게 그림악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역시 뭐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즉흥연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모방, 탐색 이런 것들도 다 뭐를 하기 위한 단계냐, 즉흥연주를 하기 위한 단계다. 자기 것을 새롭게 나타내기 위한 형태의 과정으로 즉흥연주, 자기 표현의 과정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르프 악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신체 타악기, 무선율 타악기, 선율 타악기, 관현악기 등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오스티나토, 똑같이 되풀이되는 패턴, 보르둔, 저음, 화성의 리듬의 변화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찬트, 손뼉치기 동작 등을 일정한 것들을 선호한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는 형태의 것들을 보는 게 오르프 슐베르크와 같은 것들로 얘기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조금 코다이 달크로서 오르프를 빠르게 봤다면 고드는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고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음악 적성입니다. 음악 적성은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뭐를 배우는 과정과 같다고 보느냐,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다고 본다. 따라서 음악과 언어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름하여 음악 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음악 적성을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상상력, 리듬 상상력, 상상력, 리듬 상상력, 감수성으로 구성되는 요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죠. 음악적 잠재력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고든 얘기 나오면 기억나야 되는 용어가 바로 뭡니까? 오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개념화 해봅니다. 소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음악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 마치 선율이 머릿속에서 계속 있어서 흥얼흥얼 거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능력. 그게 사라지는 소리를 포착하는 것이고, 그게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고, 다음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디에이션에 나타나는 과정들이 다음과 같은 문화와 모방, 동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 과정, 무의식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도 찬트와 찬트에 익숙해지는 형태의 것들, 그래서 익숙해짐, 여러 가지 소리로 익숙해짐을 얘기를 한다면 그 찬트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모방 과정. 그래서 패턴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형태의 과정이 모방 과정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신이 부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나가는 것, 역시 모방 과정이 하나입니다. 동화 과정은 구조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형태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패턴화되어 있는 의미를 좀 찾아가는 것. 자, 익숙해짐에 해당되는 것 문화 과정, 변별해내고 따라하는 것 모방 과정, 그 다음에 패턴의 구조를 확인해내는 것 동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안에서 오디에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에 비춰서 음악적 요소가 더 활발하게 교육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습의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내용학습, 또 하나는 기능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 기능학습 안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면 하나는 변별학습, 두 번째는 추론학습 이렇게 가는 것이고, 변별학습, 이게 이제 내용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음악적인 패턴까지 혹은 박자,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구조를 다 알아가는 형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라면, 자, 기능학습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노래 배우는 단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흥얼흥얼 따라하는 듣고 반응하기 단계, 거기에 한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언어 연합 단계, 그 다음에 부분 종합 단계라고 해서 일정한 한 부분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림 악보들과 연관되어서도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호와 부분을 합쳐서 뭔가 구분을 해내고 그 안에서 패턴, 박자 조성 등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변별학습이다. 즉 듣고 반응, 언어 연합, 부분 종합, 기호 연합, 종합 단계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바로 이 추론학습이라고 하는 건 아직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더 붙여서 구성해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 이름하여 일반화 단계. 음악이 친숙하지 않은 학습자가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듣고서도 그 안에서 뭔가 비슷한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창작 즉흥 단계.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변형이 되거나 바꿔 나가는 우리가 즉흥 연주 안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이해해 나가는 형태의 단계. 그래서 규칙적인 박자의 개념이나 멜로디의 개념이나 아니면 리듬 패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쭉 잡혀져서 어떤 것들이 이어지면 조화로울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리듬 이론적 이해 단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고든까지 확인을 해서 음악 교육에 대한 이론가에 대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